정문일침입니다. 자, HLB 보도록 할게요. HLB. 자, 연봉부터 제 방송을 꾸준히 보게 되면 공통점을 발견하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봉을 볼게요. 자, 이선 하나가 말해주는 게 많아요. 데이터 정보가, 그죠? 자, 보시면, 아, 저점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예, 지지하장으로 이렇게 연결됐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 저항값, 지지값인데, 예, 올해 전반적으로 다 주식이 안 좋았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 반등을 많이 좀 하고 있지만, 25,000원대가 연봉의 추세선에서 올라오지 않았겠나 이렇게 싶고요. 그런데 거래가 있었잖아요. 여기가, 그죠? 예, 그러나 쭉 밀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잖아요. 위치가. 그러면 이게 매물이 됐을 가능성이 큰데 이거 보세요. 그래서 여기 거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항 매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월봉 보도록 할게요. 자, 월봉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연봉의 그림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연봉과 월봉에 이렇게 보면 비슷하죠. 예. 그 다음에 월봉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 값은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이런 채널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아직 진행형이에요. 월봉을 보게 되면. 그렇죠? 다만 월봉에서 여기 데이터 값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고점이 저점이 높아지다가 이 음봉이 떨어졌는데 보시면 잘 보시면 어때요?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반등했었죠. 결국에는 월봉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급격히 하락. 그죠? 그때 보시면 어때요? 이제 밑으로 계속 내려왔다. 그죠? 이렇게. 그죠? 내려왔다가 근데 상대적으로 한번 봐볼게. 이런 게 좀 중요한데요. 여기서 떨어지는 동안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봐보세요. 그죠? 여기 거래가. 근데 바닥에서 거래가 많았잖아요. 여기서. 그럼 요건 뭐예요? 지지 매물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주봉으로 가보자고요. 여러분. 주봉으로. 자, 주봉으로 가게 되면 데이터 값 좀 불러와 볼게요. 당겨보고요. 고점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그죠? 요게 바로 월봉이었었죠? 요렇게 내려가는 게. 그럼 아까 이 저점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어디서 왔다? 연봉에서 왔다.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고 여러분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팩트가 아니에요. 근데 뭘 팩트가 딴 데서 왔느냐 뭐 팩트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이 자체가 팩트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니 이게 적어도 기술적이 됐든 실적이 좋든 어쨌든 간에 25,000원에서 지지한 세력이 있다라는 게 팩트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대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자리가 왜 거래가 터지면서 그죠? 이 바닥에서 받아냈는지 그죠? 물론 이걸 보시게 되면 어떻게 봐요? 이 음봉이 뚝 떨어진 거래가 터졌죠. 그런데 누구는 받아낸 거잖아요. 누구는 투매가 나왔을 거고, 그죠? 안 되겠다 싶어 던진 거고, 누구는 그걸 받아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이쪽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거래가 비대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25,000원 부근에서 굉장히 많이 샀다라는 추정도 가능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거 내리는 동안 받은 사람의 매물의 중간값 한번 보자고 이렇게. 여기가 왜 걸렸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쯤 와주면 여기서 물렸던 아휴 하도 오래 걸렸죠. 지겹죠. 아 이때도 와주면 고마우니까 손절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이죠. 가만히 봐보면. 그러면 이쯤 와본 사람은 아 그래 여기 온 사람은 아 그래 조금만 안 되겠다 버티자 그러다가 던지고 싶은 생각이 든 거고 여기서 받은 사람은 수익이 나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익 실현해볼까? 여기 있는 사람은 더 이익 실현할 욕구가 생겨. 그러니까 돌아오는 순간 중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큰 거예요. 뭐예요? 저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대 매물들이에요. 기대 매물들. 어떤 기대감? 아 이것도 안 되겠는데 라는 기대감. 아 이건 포기하겠다는 기대감.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이 기대감이라는 게 뭐냐면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고 부정적인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이 되는 거예요? 저런 건. 부정적 기대감이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건. 던져야겠다.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어때요? 반만 던져보자. 그래도 뭐가 돼요? 그것도 매물이 되는 거예요. 반만 던져도. 그렇잖아요. 던지는 애들이 절대적으로 없어야 주가는 편안하게 가는데 매물의 기대감들이 축적된 부분들을 이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팩트겠죠. 그 25,000원 반등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를 무난하게 넘어간다면 62,950원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일봉 한번 볼게요. 자, 일봉을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 값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죠? 요거를
캐슬님이 얘기하셨을까 아마. 그분이 이제 질문하셨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요. 그러면 이 흐름을 쭉 타고 갔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개인분들이 매매하실 때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 추세선은 이대로 넘어가면 이미 생겨 있었던 선이에요. 그죠? 1년 내내 생겼던 작년 그 5월부터 여기까지 잘 모르겠는데 10월이 지나면서 추세선이 딱 생겼을 때 이것만 봤어도 HLB는 이 자리가 저항이라는 것만 알았어도 이거 받을 수 없다라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 생기거든요. 아주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알았어도 연봉에서 데이터 값만 내가 여기서 얻었어도 어디 여기만 알았어도요. 그죠? 전문가한테 묻기 이전에 나한테 묻기 이전에 그죠? 본인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세요. 그죠? 그래서 올렸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제 주체를 한번 보는 거예요. 누군가. 내려왔죠? 자, 이거를 받아낸 게 누구예요? 이 여우 같은 외국인들이 다 받았잖아요. 여기서. 받았죠? 꾸준히 받죠? 그리고 나서 조금 올라오니까 좀 팔죠? 조금 올라오니까 좀 사고요. 그죠? 또 팔고요. 올라오니까. 팔죠? 쭉 봐보세요. 그죠? 자, 여기서 다시 그 매물을 다 받아내는 게 기관이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받잖아요. 그럼 주가는 올라가요. 그 사고 팔고 하면서 올리고 얘도 사고 팔고 하면 조금 해서 흐지부지하기지만 주가는 올립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개인들이 이번엔 좀 많이 샀네요. 그죠? 개인이라고 맨날 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외 있어요. 항상. 그런 것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니까 무조건 죽는다? 개인이니까 안 된다? 기관이니까 무조건 이긴다? 뭐죠? 외국이니까 무조건 이긴다? 이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보세요. 지나간 거지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보면 여기서 개인들이 이렇게 그죠? 받아낸 이 개인들은 저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주가의 방향과 흐름을 이해하고 이 저점을 이해한 개인들은 일반 개인이 아니다. 세력화된 개인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는 거예요. 일반 개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래알 그러니까 어떤 응집력이 없는 개인들 하나하나 모인 그 개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집력 있는 개인 그러니까 돈이 많은 세력화된 개인들, 그죠? 그럼 걔들은 어떻게 돼요? 뭉태기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10,000원 투자하면 걔는 1,000,000원, 1억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야 주가의 방향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얘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또 한 번, 그죠? 그러면 이걸 뚫으면 이번엔 이거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좀 하고 그랬다 그러면 저는 이 종목을 지금 보고 있었다 그러면 이때 넘어갔을 때 아마 얘기했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보세요. 왜 그러냐면 저는 등지고 매매한다는 말을 해요. 이유가 여길 등졌잖아요. 그러니까 연봉을 봤으면 그렇지. 네가 거기서 그래 너 주체만 나와봐라.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너 돌리기만 해봐. 나도 따라갈게. 이게 주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거기 써있잖아. 맨날 주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서 깨닫자고 써놨잖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지 내가 마음 먹었잖아요. 그러면 저점을 이제 알았잖아요. 아 기술적으로 네가 멈춰놨다 이거지. 예, 그래? 그러면 이게 기술적으로 멈춰놨다 이거지. 그리고 나서 보는 거예요. 아 그래? 이 순간에 고가가 낮아졌네. 그러면 아직도 매물이 있다는 얘기네. 낮췄네. 이 순간에 높이네. 그러면 이 자리가 어찌면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간 차트잖아요. 지금 장이 죽어있고, 제가 죽어진 차트를 잘 안 하는데, 항상 실시간에 장에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자리, 그죠? 이 자리가 다 의미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추세까지는 가겠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아요? 은연 중에? 일단. 왜? 저항대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공감대라고 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대추세의 폭락이 시작했던 이 자리 이제 언더슈팅이라고 용어를 붙이는데 이 언더슈팅의 출발점이 이 선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보세요. 지지했죠? 저항받았죠? 계속 근데 이 선을 타고 지지해서 한번 반등을 하죠? 근데 그 채널을 못 벗어나죠? 다시 저점을 멈췄다가 그냥 내려꽂죠. 그러면서 채널을 벗어나니까 그대로 또 빠집니다. 이 추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지 채널이 어떻게 되니? 이제 저항 채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HB의 생명은 5만원대 가서 이 자리가 굉장히 저항이 될 확률이 있다. 52,900원. 그러니까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있는 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죠? 그러면 종합주가지수가 지난번에 저점을 찍으면서 그때부터 돌렸잖아요. 같이.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자리를 넘어가서 여기서 거래가 있고, 여기 거래가 있잖아요. 이게 매물 이게 보시면. 그죠? 이 거래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점을 높은 흐름. 이게 뭐예요? 이게. 얘들의 단가 추정치 흐름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훼손한다 그러면 여기부터 잡아오는 애도 있자면 평균 단가 추정치 밑으로 가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그러면 머리가 되는 거잖아. 머리가 등해지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등해지는 게 아니라 머리를 이고 저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동을 36,000원대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는 일단 여기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장기 투자니 단기 투자니 급등주니 이런 개념보다는 파동의 구역에서 지금 이 주가가 어디에 저항이 있고 어디가 지지했다는 파악을 하게 되면 그 급간 파동을 이용해서 주가를 내가 대응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 자리가 중요하고 추정하면 그죠? 여기가 중요하고 왜 여기가 중요하고 왜 여기가 중요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HBL을 들어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를 고려해 보는 거죠, 이걸.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깨지면 안 돼요. 그러면 주체에 어때요? 주체에 누군가가 여기를 지켜주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주체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놀면 파동이 놀면 그럼 여기서 내려오는 순간 받은 세력들이 어떻게 그 매물이 되는 게 올라오면 다 저항해요. 도망 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센 주식은 절대로요. 매물을 어떻게 돼요? 밑에 깔고 가지. 그러니까 주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비싸지는 거예요. 개인들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주가가 자꾸 내려오는 걸 받는다고 싸진다고 자꾸 내려오는 걸 받는다고. 확인하고 의미 있는 그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의미 있는 지점이냐를 확인하고 해도 안 넣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종목이 몇 천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저런 곤란한 매일 안 나오겠습니까? 저런 종목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주식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성과 노력을 들여야지 신이 주는 선물이다. 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주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매일 발굴하려면 사실 시간도 엄청 들고 그래요. 그렇지만 종목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냐면 연습되면. 뭘 보는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정의원들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전수를 해주는 거죠. HBL 정문일침이었습니다.